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테리 제이 파뎀의 Asking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질문 기술. 여러분은 질문 잘 하시나요? 네. 질문을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질문을 할 때 핵심에 맞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또 잘 대답할 수 있는 또 질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책을 먹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질문에도 용도에 맞는 유형이 각각 따로 있다. 관리자라면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 나름대로 애용하는 질문 레파토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레파토리를 풍성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냥 비슷한 유형을 우려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유능한 관리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알맞게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질문한다. 특히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땐 흔히 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질문을 던진다. 일상생활과는 달리 기업에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능수능란하게 질문 전략을 구사해도 문제 해결이 수월하지 않은데 빤하게 한정된 질문들을 가지고 무사히 역경을 헤쳐나가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질문에는 직접형, 간접형,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이 책에서는 4가지의 기본 유형을 좀 더 세분화된 23가지의 질문 유형을 소개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직접형과 폐쇄형에 속한다. 이는 그만큼 관리자들이 대답만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에 실패한 원인 등을 찾을 때는 폐쇄형 질문이 유용하지만 시장의 성장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개방형 질문이 더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발형이나 가정형 질문과 같은 개방형 질문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질문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창의성의 영역이다. 기본 유형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더 많은 질문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1번, 직접형 질문. 특정한 상대에게서 직접적인 답을 끌어낸다. 질문은 대개의 경우 직접적인 게 좋다. 그래야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이 도출될 가능성도 높다. 당신이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본론은 답하지 않고 빙빙 둘러가거나 막연하게 대답한다면 답답할 것이다. 응답자에게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다. 단도직입적인 대답을 기대한다면 직접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형 질문의 특징, 의미와 의도, 목적이 명확하다. 이해하기 쉽다. 상대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상대가 대답하기 쉽게 해준다.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화에서 강한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상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압박을 가한다. 직접형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TV 광고의 특징은 뭐죠? 이봐, 어떻게 쥐가 서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계획 있나? 그래, 계획안에 대해선 다 들어봤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새 광고 캠페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매출 증대를 가져올 것인가? 직접형 질문을 던질 땐 대답할 사람을 정확히 적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방법을 쓰면 효과가 좋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는지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대답을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지명하거나 상대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를 한다. 그런 행동에서 대화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적시해서 직접형 질문을 받는다면 상대는 대답하기가 더 편할 것이다. 물론 때로는 직접형 질문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건 간에 직접형 질문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대로부터 직접적인 대답을 얻는 데 있다. 두 번째, 간접형 질문. 완곡한 방식으로 편하게 의견을 구한다. 때때로 관리자나 경영자가 자신의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다. 가령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에서는 바로 전곡을 찔러서 따지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질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론 참가자들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완곡한 방식으로 편하게 질문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적절한 질문이 간접형 질문이다. 간접형 질문의 특징. 주로 대답하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 부드러운 접근법을 가능하게 해준다. 해답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다는 걸 상대에게 알려준다. 다른 사람들도 답을 궁금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질문을 끌어낼 수 있다. 왜 우리가 만든 건물 지붕에만 유독 쥐들이 떼지어 서식하게 된 건지 이유가 궁금하네. 다른 건물에선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운에 따라 좌우되는 상품을 제대로 마케팅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파란색 변기는 내게 정말 낯서군 그래? 뭐뭐가 궁금하네라는 표현은 간접형 질문에서 유용한 스타일이다. 듣는 사람에게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간접형 질문이라면서 자유로운 답변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개방형 질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뭐뭐가 궁금하네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질문 리스트들 중에서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도 있다. 따지고 보면 평서문 역시 질문에 포함된다. 그에 대한 대답은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하거나 반대로 의미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 나름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만약 간접형 질문을 던져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그땐 다시 직접형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하는 관리자나 경영자가 중립적이고 간접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개방형 질문. 대답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열어둔다. 어떤 답을 듣게 되든 상관없이 대답을 최대한으로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개방형 질문을 던지면 좋다. 개방형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답이든 경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질문이다. 질문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이 질문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뜻밖의 사건이 터지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 개방형 질문을 자주 던져서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어 봐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문제들에 대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와 경쟁하게 될 회사는 어디가 될 것 같나?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구매 성향을 보다 빠르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 자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나? 이런 개방형 질문은 네, 아니오와 같은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명확한 답변에서 벗어나 답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각을 듣고자 할 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라. 개방형 질문의 특징.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참여를 북돋아준다. 많은 분야를 다룰 수 있다. 전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든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통제력과 초점을 유지하기 어렵다. 토론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그렇다.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참여자가 대화를 리드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얘기해보게 설명을 더 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그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나? 내용 전부를 내게 말해주게.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캠페인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보게. 네 번째, 폐쇄형 질문. 특정 사실이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폐쇄형 질문은 직접형 질문의 한 가지 변형이다. 사실이나 의견, 세부 내용 등과 같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 물어볼 때 사용된다. 주로 다른 유형의 질문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편이다. 사실을 조사하거나 특정 사건을 추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토론을 폐쇄형 질문으로 이어가는 것은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다. 폐쇄형 질문의 활용법, 조사, 검사, 세부적인 토론, 사실 확인 등의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된다. 더 이상 모호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대화의 초점을 유지시킨다. 여담을 나누게 될 여지가 별로 없다. 과하게 사용하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결과를 낳는다.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의 질문을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폐쇄형 질문의 형식이다. 이 판매 수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가? 언제, 몇 시까지 이 일을 마칠 수 있겠나? 보고하는 건 누가 담당할 건가? 자네 대답은 뭔가? 네야? 아니면 아니오야?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성공하는 리더의 질문 기술, 에스킹에 대해서 먹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4가지의 질문 말고요. 한 20가지가 넘는 더 많은 질문들의 방법이 이 책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활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의 라벨링, 이름을 붙여본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개방형의 질문을 하고 있구나. 폐쇄형의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타이밍에는 폐쇄형보다는 직원들의 어떤 창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방형의 질문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푸시하면서 폐쇄형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준 고마운 책입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처럼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책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